기간의 차이는 얼마나 걸려요? 현장 건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4, 5일 정도 네. 소요되는데 저희는 제작은 1, 2주, 설치가 4, 5주. 그래서 한 달 반이면 저희는 끝나요. 그럼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원하면 한 달 반이면 내 그렇죠. 집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Z30 같은 경우는 1억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짓는데 1억 중후반대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신축 플래너 영달입니다. 오늘 특별한 곳에 왔어요. 바로 모듈러 주택을 생산하는 공장에 왔어요. 모듈러 주택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집의 구조체를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것을 쉽게 말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축 트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공장을 찾아왔는데요. 샘플러 주택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놨거든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공사비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축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최근에 GS건설에서도 자이가스트란 브랜드로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고 있고요. 어떤 샘플 주택들이 있는지, 일반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신축 트렌드가 있구나 라는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졌나요? 되게 많아졌죠. 예전에는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맞아요. 지금 사실 해외도 지금 추세 자체가 집을 모듈러로 이미 만들어 가져가서 건축하는 방식이 좀 많이 지금 트렌드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땅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겨서 네. 인허가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 승인을 그쵸, 내고 그쵸. 입주하는 그쵸, 것인데 중공이.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에요? 저희도 가끔씩 이제 건축주분들 오시는 경우에 설계도면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모듈러는 맞춤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뭐 층고도 예를 들어 2.5m 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설계도면을 받아오셔도 저희가 저희 방식대로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드린 도면으로 시에다가 허가는 맡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인허가는 안 하기 때문에 인허가 비용만 부담하시면 돼요. 건축주님이 설계사가 이미 있으신 상황이시면 네. 저희한테 명함을 주시면 저희가 도면 실시 도면에 나오게 되면은 건축사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로 인허가만 받아주시면은 저희랑 이제 소통하면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모듈러 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공사비가 목조 주택을 맡기거나 할 때보다도 저렴한가요? 당연히 저렴하죠. 어떻게 저렴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결국에 현장 건축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네. 자재보다 인건비가 비싼 수준이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공장에서 이제 로봇이 제작을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결국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 근데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같은 700만 원을 집을 지어도 그 700만 원에 어떤 자재를 써서 700인지를 사실 안 물어보세요. 따져보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자재를 써서 이 금액이 나온다 하시면 사실 다 어느 정도 다 납득하실 정도의 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네. 결론은 인건비에서 세이브되는 금액을 결국엔 저희는 자재를 창호나 더 좋은 걸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네, 훨씬 더 좋은 자를 쓰고 있죠. 현장보다. 이런 2층 같은 것도 어떻게 올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듈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에는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3D 프린팅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도면을 입력하면 로봇이 이 벽체를 만들어서 창호 위치부터 크기까지 다 알아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의 차이는 얼마나 걸려요? 현장 건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4, 5일 정도 네. 소요되는데 저희는 제작은 1, 2주, 설치가 4, 5주. 그래서 한 달 반이면 저희는 끝나요. 그럼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원하면 한 달 반이면 내 그렇죠. 집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집 지을게 하면 땡 하고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인허가도 필요하시고 그렇죠, 바닥기초도 그렇죠. 하니까 그런 네. 기간까지 하시면은 저희도 기간 정도는 3, 4개월 정도 소요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저희는 이렇게 비 오거나 해도 날씨 영향을 안 받으니까 지붕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좀 큰 메리트. 단독주택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만의 공간,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모듈러도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현장 건축만큼의 자유도는 아니에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폭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넘어가면 과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조는 다 할 수 있지만 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제약은 그렇죠. 있다.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어요. 저쪽 끝에 건물을 보면 네. 벽돌 형태로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진짜 실제 벽돌이고 벽돌 하나하나 저희가 위장해서 붙인 거거든요. 자, 이런 모듈러 주택도 방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목조 주택은 특히나 불이나 이제 물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방수 네. 공사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다용도실까지 물 닿는 공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3중 방수가 들어가요. 방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모듈러 주택도 분명히 AS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나요? 저희는 현재 AS팀이 따로 있어요. 완공 이후 3년까지 네. 집에 대한 하자는 지금 그냥 무상으로 AS 드리고 있어요. 이 집을 짓게 되면은 유지 보수도 되게 무시 그렇죠. 못할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 건물을 질 때 특수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샤시가 있을
있을 거고 그쵸.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을 거고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창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쓰는 게 살라만더 거 독일 시스템 창호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가지의 창호가 있다고 하면은 30가지의 입력값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창호를 추가하신다고 하면 그 입력값이 또 변경되잖아요. 예. 창호는 거의 저희가 아, 여기 거를 쓰는 기본 걸 해야 창호가 돼요? 거의 기본이시고 아. 바닥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자유롭게 인테리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땅을 사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네. 이 건물 감정 평가를 해서 대출이 네, 나오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 네, 네. 그러면 이런 모듈러 주택도 대출이 되나요? 그렇죠. 어? 저희도 엄연한 목조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은 가능하신데, 중요한 거는 사실 목조주택이 똑같은 2억으로 지어도 목조주택은 사실 일반 감정평가 좀 낮죠? 맞죠. 네. 낮은 건 있는데 똑같이 주택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런 모듈러 주택의 전체 금액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저희는 일단 처음에 계약금은 10%예요. 계약금 집값이 10%? 10%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만약에 설계를 하신다면 이제 설계비가 발생하시죠. 그렇죠. 설계비는 별도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라고 해서 네. 저희는 계약 시점으로 입주 시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중도금 납부 시기로 입주 시기가 결정돼요. 네. 집값의 80%가 네. 저희가 중도금이에요. 네.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이 집값이 80%. 맞아요. 네. 마지막에 잔금 10%. 지어지 되면 10%. 맞아요. 이제 네. 조립 비용까지 그 다 비용이 선정이 되는 거죠. 이제 설치 비용이나 네. 이런 운송비 네. 이런 비용들은 모듈러 특성상 같은 평수여도 모듈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듈 개수마다 좀 운송비나 이런 비용 좀 차이가 있어요. 모듈러 짓는 계약 비용 따로, 설치비 따로 이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네. 건축주님과 상담하면은 대략적인 이제 설치 비용과 운송 비용은 당연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엄청난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5개 타입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런 타입들은 모듈러 주택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Z30 같은 건 1억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짓는데 1억 중후반대예요. 그렇죠. 목조 주택을 시공사에 맡기면 이건 3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당연히 시공사에서 들어간 인건비부터 뭐 기초 네. 이런 거 비용까지 하시면은 2억 네. 5천은 무조건 넘어가시죠. 1, 2평 요 테라스 제외하고는 37평짜리예요. 조립비, 운송비 이런 건 별도인 거죠. 그렇죠.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1억 한 7천만 원대. 1억 7천만 원대. 네. 안에 있는 샘플들은 다 맞아요. 별도인 별도죠. 거죠. 싱크대 뭐 이런 신발장, 붙박이장 이런 가구류들은 별도라고. 골조랑 내부 이제 실내 인테리어만. 실내 뭐 인테리어, 조명. 벽지, 바닥 이런 정도는 아, 당연히 그래요? 기본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는데. 또 옆에 거. 이거는 그냥 농막 주택 같거든요. 얼마 정도 요거는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4천만 원 중반 정도. 야, 그러면 건축 인허 받고 힘들게 짓지 말고 오히려 간단하게 갖다 놓는 게 되게 유리한 거네요. 네, 이것도 네. 주택이 들어가요. 아니요. 이건 아. 이제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체류형 네, 쉼터. 말 그대로 이제 실제 경작을 하시면서 네. 농밭이나 과수원에서 올려놓고 신고하시면서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자, 이건 22평이라는 거죠. 네. 이거 22평은 얼마인가요? 1억 2천만 원 초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3평형은 되게 커 보이거든요. 네. 요거도 지금 아까 저 Z37과 동일하게 1억 7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목조 주택에 비해서 튼튼한가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건축 방식을 이제 모듈러 형식으로 하는 게 지금 목조 주택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도 그렇고 네. 경량철구도 그렇고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 들어가는 모듈러 형태로 건축을 하는 거라서. 이게 오히려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보다 그쵸. 컴퓨터로 일일이 다 치수를 하니까 맞아요. 더 좋네. 미래 오차도 없고 네. 정밀하게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절감이 되고. 그렇죠. 이거 엄청난 큰 장점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품질이 동일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건축이고, 공간 제작소만의 또 방식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오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샘플도 보시고 공장도 구경하시고 상담까지 같이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자세한 설명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과 일반 목조 주택 그리고 농가 주택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가는 22평 주택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33평형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현관들도 일반 집 주택하고 아파트와 똑같이 현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22평 타입의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현관이 있고요. 신발장 및 수납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평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보통 이런 모듈러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들,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믿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 자, 그냥 아파트 25평에 온 것 같아요. 주방도 내가 원하는 자재를 선택을 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를 짧게 해서 컴퓨터로 이게 다 제작된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조명들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하고요. 화장실 같은데 이제 방수 공사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하고요.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서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안방은 주택이랑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평은 거실이 넓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2평은 보셨으니까 33평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모듈러 주택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신축을 힘들게 했는지. 33평형이에요. 여러분들 이 벽돌 보이시나요? 이게 모듈러로 보이세요?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구조는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들어가서 야, 확실히 타입이 크니까 현관 또한 큰 것 같아요. 와, 현관 수납 공간도 되게 잘 돼 있고, 자, 와, 이거는 확실히 커요, 여러분들. 22평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33평이 좋은 것 같아요. TV 보는 거실 공간,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공간, 부부가 쓸 수 있는 안방. 와, 작은 방도 아이들이 방처럼 이쁘게 꾸며서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주택은 땅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와이드로 나눠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만의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큰아이가 공부를 하거나 부모님을 따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아예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 보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샤워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독주택만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여기 온 김에 상담도 받고 브로셔도 받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현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검색해서 미리 예약하고 오셔서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꼭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 업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이런 신축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